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 피해의 심각성 제4회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번 8월 5일날 시행령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반발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몇 분이 다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청와대의 분수대 광장 앞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죠. 원래는 어제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어제는 제가 몸도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오늘에서야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저는 부산이라서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올려드려야지 제 마음의 부담을 좀 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 급히 올리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그 해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면담을 가졌죠. 그리고 피해자들을 안아주시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겠노라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피해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제야 국가가 제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2017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도에 한번 개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20년 3월 달에 또 일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3월 달에 개정된 법안의 시행령을 추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가 된 것입니다. 3월 24일 날 공포 전에 물론 국무회의를 거쳤겠죠. 그때 대통령님께서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이 법안이, 개정된 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법안이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었겠죠. 그러면 환경부 장관님이나 누군가가 비서실이라든가 보좌관님들이나 수석님들 중에서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충분하다, 아니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니까 공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에 충분하다고 말씀을 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후자에 미흡하다고 말씀을 했다면 대통령님께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어야죠. 좀 더 폭넓게
이 참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으면 요구를 해줄 것이라고 내심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일날 공포가 되었죠. 저는 왜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가족 간의 약속은 도리라고 하죠. 도리.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얘기들 합니다. 친구 간의 약속은 신의라고 합니다. 신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의가 무너졌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 만난 직장 동료, 지인들과의 약속은 신용이라고 합니다. 신용.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님이나 고위 공직자들, 정치인들의 약속은 공적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약은 아니지만 공적인 약속, 공적인 신의가 되는 겁니다. 공의가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피해자들하고만의 약속이 아니고 국민들과도 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하고도 한 공의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그 공의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저는 대통령님께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가하신 대통령님의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을 살피고 외교도 살피고 국방도 살피고 경제 분야도 살피고 특히 요즘 코로나 문제라든가 지금 폭우 문제 살펴야 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 시행령안을 대통령님께서 자실 수는 없으시겠죠. 그러면 비서관님들이나 비서실을 포함한 비서관님들이나 보좌관님들 아니면 수석님들 중에서 시행령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환경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만들어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고 서명을 받아서 추인을 받아서 입법 여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정 운영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10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대통령님이 재가를 받으러 갔을 당시 대통령님은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본법을 읽어보시고 개정된 모법을 읽어보시고 전체의 특별법을 못 읽어보시더라도 모법을 읽어보시고 시행령을 읽어보시고 추인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워낙 바쁘시니까 환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 시행령을 만든 분에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법을 왜곡하지 않았느냐? 본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느냐? 본법의 취지의 테두리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본법보다 좀 더 넓게 시행령을 해석해서 만들었냐? 물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본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시행령 안에 담았습니다. 아니면 본법의 취지 테두리 내에서 담았습니다. 아니면 본법의 취지보다 조금 미흡하지만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던 대통령님께서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으니까 입법 예고가 된 것이죠.
모법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대통령께 드리냐 하면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모법의 피해자를 특정할 때 가습기 살균제 질환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후유증을 포함하여 역학적 상관관계만 확인이 되면, 인정이 되면 어떤 질환이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 주도록 그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폭넓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피해자들 저만이 아니고 피해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급여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요양기구의 지급 기준과 장애급여 지급 기준을 호흡기 질환에 한정을 두고 있죠. 물론 지금까지 국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인과관계가 나타난 질환이 지금 호흡기 질환만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에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질환이 나타났을 때 그 즉시 요양급여 지급 기준과 장애급여 지급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시행령에 담았어야 됩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이 시행령을 살펴보셨더라면 장애급여 지급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그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는 1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시행령에서는 4단계로 나누고 있죠. 장애급여 지급 기준을. 그것도 폐기능에 대해서만 나누고 있습니다. 큰 그룹으로 나누고 있죠. 노동력 상실 20%, 노동력 상실 40%, 이렇게 이제 20%씩 띱니다. 노동력 상실 60%, 그 다음에 40%가 띱니다. 노동력 상실 100% 이렇게 띱니다. 그러면 90%인 사람, 노동력 상실 90%인 사람은 3단계에 포함됩니까? 60%인 사람하고 같아져야 됩니까? 모순되고 왜곡된 시행령이죠. 모법의 취지를. 이것을 대통령님께서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2017년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모법의 취지에 벗어난다면 대통령님께서 지금 국회에 다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길로 접어드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까지 대통령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한 것입니까? 대통령님 측근에 보좌를 하고 있는 측근들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이유였습니까? 사람이었다면 비서실을 포함해서 비서관님들, 보좌관님들, 수석님들, 또한 관계부처인 환경부 장관님도 포함되겠죠. 아니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장관님들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국정 운영의 부담 때문이어서 그렇습니까? SK 애경 옥시 대형마트 유통기업을 건드리는 것이 경제에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가 아니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십니까? 이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수구 세력들의 반발이 우려되십니까? 그 반발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십니까? 어떤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쩌면은 국가의 큰 틀에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대통령님은 2017년 취임 후 그해에 김해 봉화마을에 방문하셨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식에 참석을 하셔서 재임 기간 동안은 다시는 추모식에 참석을 하지 않겠노라고,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적인 행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1%의 과실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아닌 것이죠. 이 참사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먼저인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법이 제정됐을 때는 저희들 보고 호미를 들고 가해기업과 싸우라고 한 것이면서 호미를 들려준 법안이 되었죠. 가해기업들은 대형 로펌 여러 개를 동원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피고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옥시의 피해자들은 한 6년형 정도를 받았죠. 그런데 2020년 3월달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저희들 손에 낫을 들려준 것입니다. 낫을 들려주고 대형 로펌으로 성을 쌓아서 첨단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 가해기업과 싸워서 배상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성문 앞에까지라도 가보겠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높은 축대를 쌓아놓고 여기를 넘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서 낫을 들고 환경부가 쌓아놓은 높은 축대를 넘어서 가해 기업들과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가해 기업들과 싸워서 배상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 예고안 시행령의 공청회에
피해자들이 왜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모법을 얼마나 왜곡하고 모법의 취지에 벗어나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말씀하신 그 공의, 그 약속,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가해 기업들이 지금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가해 기업과 함께 배상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해 기업들이 그 부담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기 위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2017년도에 공의로 약속하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 또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약속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성공한 대통령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들, 대통령님 역시 보시기엔 작죠. 저희들은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모든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과거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위안부 문제, 일본 일제시대 때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인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모든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2017년도에 약속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